오늘은 6번째 노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노트 암호 프로토콜을 소개할 때 5차례에 걸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여기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한 다음에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할 거고, AP와 여러분들이 무선 AP를 쓸 때도 그 AP와 여러분 기기 간에도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이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기기 간의 기기와 AP 또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대칭 키를 세션 키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한 차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키 확립 프로토콜의 분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 중 하나가 이 DP-Lman 키 동의 프로토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N명의 사용자가 서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쌍마다 메시지를 암복화할 수 있는 대칭키가 이제 필요한 거죠. N명 간의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 쌍들마다 다른 키를 사용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두 명 간에 교환되는 메시지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키들, 우리가 사용하는 키들은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 프로토콜 사용하는데 난스를 다시 쓴다든지 과제에서도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마지막 문제에서 IV를 이용해 가지고 키를 조금씩 바꿨는데 그 IV가 너무 짧았죠.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V는 그대로 쓰되 그때도 키를 바꾸게 되면은 또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는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근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대칭 암호 알고리즘만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개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 키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는 공개 키와 대칭 키를 같이 쓰겠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1은 대칭 키만 쓰겠다는 거고, 분류 2는 거기에 공개 키까지 써서 뭔가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비밀키만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살펴볼 때 가장 무식한 방법 또는 직관적인 방법, 그런 방법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직관적인 방법이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그거를 개선하는 기법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또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만약 그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럼 더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걸 개선한 사항들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N명 간의 통신을 하고자 하니까 각 N명에게 N-1개의 키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키를 갖고 통신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각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키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 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확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내가 유지해야 되는 키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키들을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뭔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처음에 내가 엔겔을 서버로부터 받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받아야 되니까 좋은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가 많다는 거죠. 그럼 한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는 줄이고 대신에 그래도 각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각 사용자 사항마다 사용하는 키는 달리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 4장에서 살펴봤던 방법입니다. TTP를 하나 두고 사용자들은 TTP하고만 대칭 키를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용자하고 통신하고 싶을 때는 TTP를 통해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늘 몇 개의 키만 유지하면 돼요? 한 개만 유지하면 되겠죠. 한 개만 유지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요번에는 밥하고 그러면 하나 만들어서 쓰고 버리고 또 요번에는 캐롤하고 쓰고 싶다. 그럼 또 하나 만들어서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사용자와 또는 같은 사용자와 다시 하더라도 기존에 썼던 거는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키를 확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세션 키를 확립해야 되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각 사용자는 하나의 키만 유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 1과 방법 2는 되게 서로 극단이에요. 하나는 엔겔을 유지하고 하나는 하나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 같은 방법은 없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방법들을 도입해 가지고 내가 n명하고 통신하고 싶을 때 원래는 n-1개의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n-1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k개만 적은 수의 k개만 유지해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최초에 각 사용자는 K개의 정보를 받고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K개의 정보를 받아서 각 사용자하고 그 통신할 때 그 사용할 키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매번 만들 때 동일한 키를 쓰게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 두 번째 방법에서는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할 때마다 새로 확립하니까 매번 다른 키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방법 1과 방법 3은 매번 다른 키를 쓰는 게 아니라 늘 동일한 키를 쓴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일한 키로 또 다른 키를 만들어서 쓸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그 키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썩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세 번째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블럼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뭘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수학이 있어요. 그리고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은 수학이 있는데 그 어려운 수학이 아님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수학적 지식이 있다면 활용할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죠.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쓸모 있게 되는 그런 수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행렬이 있을 때 n/n 행렬이 있을 때 이쪽과 이쪽이 같은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칭 행렬을 이용하는 기법이 블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이 수학을 이용하는 건데 D가 있어요. D 배열. 근데 D 배열은 K by K 배열이에요. K. 그리고 이 K by K는 비밀로 서버가 유지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G라는 배열을 만듭니다. 이 G는 K by N 배열이에요. N by K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배열이에요. 이쪽으로 N이고 이쪽으로 K예요. 그래서 A 배열을 만드는데 A 배열은 D에다 G를 곱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A 배열을 만들고 저 G 배열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이 둘을 곱하면은 얘가 나오는데 D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얘도 대칭 행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각 사용자마다 번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5번째다, I번째다. 그러면은 요 값들을 그 사용자한테 줍니다. I번째 사용자한테는 요 행에 있는 정보들을 줘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유지하는 정보는 몇 개예요? K개죠. 행에 이게 K니까 K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2번째 사용자는 또 제2번째 그 행 정보들을 유지합니다. 비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I가 J랑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G 배열은 웹페이지 같은데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가서 제2번째 열 정보를 갖고 와서 내 거랑 곱을 하게 됩니다. 곱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나와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J도 I랑 통신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J를 갖고 있고 I 걸 갖고 와서 곱하게 되면은 요 값을 구하는데 이게 대칭 행렬이다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는 몇 개만 유지하면 되냐면 K개만 유지하면은 N명과 항상 쓸 수 있는 다른 N-1명과 쓸 수 있는 그 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숨기고 있는 정보는 K by K 저 D 행렬 뿐이에요. 그리고 각 사용자는 요것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수학에 의해서 K개의 행만 내가 얻어내면은 D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K개의 행만. 그래서 이 보안이 그 K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K를 2로 쓴다. 그럼 난 2개만 유지하는데 2명만 공모하면은 전체 이 배열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렬을. 그럼 모든 사용자가 교환하는 키들을, 쓰는 키들을 다 알아낼 수 있죠. K가 5면 5명만 섭외하면, 나 빼고 4명만 더 섭외하면은 그 값들을 가지고 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면 1000명에서 그거 한다. 그럼 한 10개 정도만 행을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0명하고 통신해야 되는데 나는 유지하는 건 10개만 유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방법 2를 쓰면은 N-1개를 유지해야 됐는데 N-1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K개만 유지하면 되겠고 K는 클수록 더 안전하겠죠. 그게 공모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수준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만큼만 확보하면은 다 수학적으로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아내려면 K개만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행렬이고 대칭 행렬이고 뭐 이 곱셈인데 대칭 행렬에서 이쪽과 이쪽이 같아지는 거고 한 사람은 얘를 계산하도록 한 사람은 얘를 계산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만 얘를 계산하도록 고안해낸 거죠. 뭐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 근데 저거를 어려운 수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또는 대학교 와서 선형대 수학에서 배웠던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행렬 문제를 여기 적용해서 해결책을 찾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물론 대단히 어려운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쉬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수학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기법을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바로 요 예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방법 1은 각 사용자한테 처음에 n-1개를 주는 거고 방법 3은 n-1개 주니까 확장성이 없는데 방법 3은 사용자가 몇 명이 됐든 고정된 K개만 유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나 방법 1이나 방법 3이나 사용자가 추가가 되면은 좀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방법 3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 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뒤에서 보면은 n명과 통신하고 싶은 n명이 참여하면은 이 행의 길이가 n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현재는 한 100명밖에 없어. 근데 한 200명이 될 것 같아. 맥시멈. 그럼 200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용자들이 들어오면은 뒤에 있는 행값들을 주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요만큼만 만들어놨다가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 G 행렬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뭔가 필요한 만큼 그 크기로 만들어 놓고 쓰면은 사용자 추가를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은 방법 1은 서버가 초기에 각 사용자한테 n-1개의 키를 주는 거예요. 많은 키들을 주고 각 사용자는 n-1개의 대칭 키를 유지해야 됩니다. 확장성이 전혀 없고 또 매번 사용할 때 동일한 키를 쓰게 됩니다. 얘는 사전 분배를 하는데 방법 1과 좋아진 점은 사용자의 비례한 정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정해놓은 K개만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 K개는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 K개를 좀 더 많이 유지할수록 더 안전해지는 거죠. 공모 공격에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얘도 늘 똑같은 키를 쓰는 거예요. 키가 할 때마다 바뀌지 않고 똑같은 키, 아까 그 대칭 행렬에 나와 있는 그 키 값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방법 2는 각 사용자는 딱 하나의 키만 유지하면 돼요. 서버와 공유하고 있는 장치만 유지하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키를 확립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매번 똑같은 사용자하고 다시 통신을 하더라도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 2는 매번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또 확장성 측면에서는 방법 2가 가장 대칭키만 쓸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키를 쓰게 되면은 이제는 서버 없이 되게 간단하게 대칭키를 공유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의 공개키로 이제 공개키가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각 사용자가 이제 키가 없는 게 아니라 공개키를 활용하기로 했고 각 사용자는 공개키 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인증서 같이 갖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내가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션 키를 하나 만듭니다. 세션 키를 만들고 그 세션 키로 메시지들로 암호하고 그 암호화된 메시지와 세션 키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션 키를 어떻게 줘야 돼? 비밀로 유지한 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의 공개 키로 암호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복호하려면은 K가 필요한데 이 K는 누구만 얻을 수 있어요? 밥만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밥이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공개 키를 쓰면은 서버 사용 없이, 물론 이 경우에는 서버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공개 키를 쓰게 되면은 공개 키 인증이 필요하고, 인증서 같은 걸 쓰려 그러면은 또 인증기관 등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PKI가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각 사용자가 자기의 인증서들 발급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TLS, 우리가 웹에서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간에 통신하는 그때 키 확립하는 방식이 이런 방법을 써요. 브라우저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웹 서버가 자기의 인증서를 보내옵니다. 내가 구글에 접속하면 구글 인증서를 보내와요. 그럼 난 뭘 해? 구글 인증서를 확인해요. 그래서 내가 그 타이핑한 사이트와 이 인증서가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치가 되면 이 인증서가 유효하다 보면은 브라우저는 뭘 하냐면은 세션 키를 하나 생성해서 그 브라우저의 공개 키로, 그 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 키로 암호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 브라우저와 웹서버는 똑같은 키를 갖게 되겠죠. 여기서 키를 누가 생성한 거예요? 서버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생성해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교환되는 여러 여기 오는 웹문서들, 또 내가 폼 같은 데 입력한 어떤 정보들, 뭐 처음에 집어넣는 게 아마 계정과 패스워드겠죠. 그럼 이런 계정과 패스워드를 그 세션 키로 암호해서 서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개 키를 쓰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장치에 따라서는 공개 키 연산을 하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뭐 RFID 칩이라든지 뭐 NFC 칩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개 키를 쓰기가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갖춰줄 수 있어요. 근데 뭐 PC라든지 뭐 이런 스마트폰 정도면은 충분히 뭐 걱정 안 하고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공개 키 기술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공개 키를 못 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공개 키를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이고, 그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치들이 공개 키 쓰기가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밀키만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계정 개설이나 초기 키 분배나 키 갱신할 때 이제 공개 키 기술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칭 키 기술만 활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n-1개의 키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방법 3에서는 k개의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어떻게 받을 건지,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핸드폰 사서 유심 낄 때는 그 오프라인으로 받는 거죠. 내가 가서 그 대리점 가서 꽂는 거니까 오프라인으로 받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초기 키들도 내가 그 받아야 될 수 있죠. 근데 그때 공개 키를 사용하면은 또 그 부분에서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대칭 키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또 쓰더라도 모든 경우에 공개 키를 쓰지 않고 특별한 그런 특수한 그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 효율적인, 성능이 더 좋은 대칭 키를 쓰는 거고, 공개 키를 쓰더라도 일반 메시지는 절대 공개 키로 암호하진 않아요. 그건 성능이 너무 나가니까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서 메시지는 그 대칭 키로 암호하고,
그 대칭키를 그 사용한 대칭키를 상대방한테 줄 때 그 대칭키를 암호하는 건 이제 공개키로 하는 거죠. 메시지 자체를 공개키로 암호하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참여자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대칭키를 확립해 주는 거예요. 대칭키를 비밀스럽게 그 참여자들만 대칭키를 얻을 수 있게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대칭키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션, 그 세션에서만 쓰고 버리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이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키를 확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키를 실제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키를 서로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서로 같은 키를 확립했는지 확인하는 그 부분을 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실질적으로 메시지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실제 나누는 과정, 그 다음에 나눠서 얻어진 그 키가 상대방도 똑같은 걸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키를 누가 생성하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암호 기술을 뭘 쓰냐? 대칭키만 쓰냐? 공개키도 쓰냐? 이런 방식이고요. 또 키를 확립하는 사용자의 수가 몇 명이냐? 보통은 2자가 아닌데 그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생성 주체에 따라서는 보통 키 전송 프로토콜, 키 동의 프로토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키 전송 프로토콜이라는 건 한 주체가, 한 참여자가 키를 만들어서 나머지 사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방식에서는 일반 참여자가 키를 생성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버가 생성해서 주는 방식을 많이 써요. 물론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있으면 브라우저가 만들어서 주긴 한데 일반적으로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 이제 대칭키만 사용하는 TTP를 중재기관을 써서 중재 서버를 써가지고 어떤 키를 확립하는 프로토콜들은 일반 참여자가 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만들어주는 형태로 프로토콜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의 그 서버를 우리가 키 분배 센터라 그래요. 그런데 서버가 키를 만들지 않고 앨리스가 만든 키를 밥에게 주기 위해서 그 전달해주는 역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분배센터라 안 하고 중계센터라 그래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분배센터 형태의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고 그 4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은 에서의 그 서버는 키 분배센터예요. 앨리스가 요청하면은 앨리스가 쓸 키, 밥이 쓸 키를 다 만들어 주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키 분배센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 동의 프로토콜은 어느 혼자 만들지 않아요. 참여한 사람들이 똑같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키를 만드는데 똑같이 기여를 하게 되겠고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보통 키 동의 프로토콜은 자체 강화 방식이에요. 별도 서버를 쓰지 않고 서로 정보들을 교환해서 그 교환된 정보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비밀성, 키의 비밀성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일반적인 대칭키 기술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수학이 들어간 공개키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동의 프로토콜은 꼭 대칭키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로 쓰는 키 동의 프로토콜은 공개키 기반이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키 동의 프로토콜이 DP 헬만이라는 키 동의 프로토콜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 방식인데 이론적으로는 혼합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혼합 방식. 그래서 섞은 거죠. 참여자당 일부에게는 키 동의 방식이 되는 건데 저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으로 하고 싶은 거는 자체 강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자체 강화 방식으로 하려 그러면은 키 동의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 동의 방식 쓰면은 이제 공개키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 공개키 기술을 쓰지 않고 키를 확립하려 그러면은 보통 키 전송 프로토콜이라는 걸 쓰게 되겠고, 이때는 자체 강화 방식이 안 되고 서버를 활용해야 되겠고, 서버를 활용하게 되면은 키 분배 센터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공개키 방식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자체 강화 방식이죠. 서버를 전혀 쓰지 않죠. 그 키를 확립하는 과정에서는. 확립하는 수에 따른 분류는 보통 이자간, 다자간으로 분류했는데 2000년도에 저 사람이 3자간도 자체 강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2자간, 3자간, 다자간. 다자간은 어디에 쓰이냐? 줌, 그룹 채팅, 뭐 그럴 때 이 경우에는 한 명이 보낸 메시지가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룹 채팅을 한다든지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서로 통신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죠. 그럼 하나의 내 영상이 한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룹키 프로토콜을 써서 모든 그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데이터를 한번 암호화해서 멀티캐스트라는 기법을 써서 쭉 그 참여하는 모든 멤버들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그룹키 프로토콜, 다자간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유료 방송이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쏴주잖아요. 집으로. 그러면 그 콘텐츠는 누구만 볼 수 있냐면은 돈 낸 사람만 봐야 돼요. 그때도 암호화해서 콘텐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풀 수 있어요? 돈 낸 그 유효한 가입자들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송국과 그 가입자들이 모두 하나의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키를 확립해야 되겠지. 그럼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그룹 키 프로토콜이에요. 실제 나중에 그 11장인가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유료 방송이 쓰는 그룹 키 프로토콜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지금 앞에서 볼 거는 주로 2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크게 5가지가 필요해요. 키의 비밀성. 확립되는 키는 그 참여자들, 그 키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사용하지 않지만 서버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서버도 알 수 있는데 서버와 참여자들 빼고는 제3자들은 그 키를 알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키를 받았을 때 참여자들은 이 키가 최근에 만들어진 키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확인을 못하게 되면은 재전송 공격 등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옛날에 썼던 키, 과거에 노출됐던 키를 쓰게끔 또 프로토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받으면 이 키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나는 밥이랑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키가 실제 밥이랑 써야 되는 키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키 용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이게 캐롤하고 써야 되는 키인지 밥이랑 써야 되는 키인지 헷갈려서 다른 데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비밀 메시지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뭐 키 전송 방식에서는 그 키를 만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키가 서버가 만들어준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체 강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주고받고 통신하고 있는 상대방이 그 상대방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봤듯이 웹 브라우저, 웹 서버가 있으면은 웹 서버는 브라우저를 인증하지 않지만 브라우저는 웹 서버를 인증해야 되죠. 확인한 다음에 키를 주는 거예요. 제가 구글인지를 확인해야 내가 키를 만들어서 주고 내 데이터를 줘야지, 쟤는 확인도 안 되는데 주게 되면은 그걸 뭐라 그러지? 가짜 사이트가 뭐죠? 피싱인가? 갑자기 용어가 가짜 사이트하고 내가 이렇게 통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짜 페이지 만들어 놓고 UI 해킹해 가지고 이제 통신 글로 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이트를 못 만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증서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가짜 사이트는 만들어 가지고 내 통신을 글로 가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 사이트가 구글과 동일한 인증서를 제공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게 확인이 안 되면 보내봤자 받는 사람이 그거를 풀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메시지 아무리 줬는데 상대방은 나랑 다른 키를 갖고 있어. 그럼 통신하는 의미가 없죠. 통신을 하기 위한 거는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그 상대방한테 주고자 하는 건데, 실제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암호한 데이터를 상대방이 풀어볼 수 있어야 되죠. 풀어보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은 저런 5가지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 네 번째 요 부분은 이제 프로토콜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죠. 키 무결성과 키 확인. 키 확인과 키 무결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키가 무결하다는 거는 서버가 줬는데 서버는 요 키를 줬어요. 근데 얘는 받은 게 요 키예요. 그럼 무결성이 깨진 거죠. 서버는 이렇게 줬는데 둘 다 깨졌어요. 그럼 무결성은 깨졌어요. 그런데 이 둘이 키 확인을 하면은 키 확인은 될까요?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연히 깨졌는데 키 확인은 됐어. 그리고 이 키의 비밀성은 여전히 유지는 돼. 누군가 조작을 했지만 조작한 사람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근데 둘 다 똑같은 키를 받게 됐네요. 그러면 써도 돼, 안 돼? 써도 되죠. 키의 비밀성은 계속 유지되어 있고 서로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의 무결성이 보장이 되면 당연히 키 확인 되겠죠. 서버가 준 키를 A도 똑같은 키를 받았고 변하지 않았고 B도 변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키 확인이 되겠죠. 근데 키의 무결성이 보장이 안 되더라도 비밀성 플러스 키 확인이 되면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보다는 우리는 키 확립에서는 키 확인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은 보통 프로토콜을 서술할 때 키 확인을 빼고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키 확인을 추가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 확인은 생략할 수 있는데 프로토콜 기술할 때, 근데 실제는 꼭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금방 추가할 수 있죠. 서로 그 키를 쓰면 돼. 그 키를 써서 그 키로 데이터를 풀어보고 푸는 것이 제대로 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고, A한테 줄 때도 A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줘서 KAB로 풀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값,
나오면은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지 이걸 암호해 줄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키로 암호해서 줬는데 내가 KAB로 풀었더니 내가 기대하는 NA가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키 확인은 서로에게 KAB로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이 기대하는, 상대방이 약속한 데이터를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확립한 다음에. 그러면 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키 확인은 간단히 어떤 프로토콜이든지 쉽게 추가해서 쓸 수 있고, 근데 반드시 추가하고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키 확인이 안 되는데 메시지 보내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쟤는 나하고 좀 엉뚱한 키를 어떻게 받았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써야 되는 거고, 키 확인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